1945년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마지막 5년,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좌우 합작을 이뤘고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그 힘으로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 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1945년에는 미국 전략정보국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았습니다.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TV 장의사입니다. 자, 이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현충일 추념사였죠. 제가 역TV에서 수없이 다뤘지만 민족 반역자 김원봉이 따로 언급되죠. 이것은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처럼 김원봉은 진짜 인간 쓰레기로 독립운동사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은 맞지만 그는 해방 이후 북으로 건너가 6.25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전시 장관으로서 침략에 조력했습니다. 자, 이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바로 그 침략 전쟁에서 김원봉이 어떤 인간인지, 왜 인간 쓰레기인지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김일성 장군님과 공화국 정부의 시책이 정확하다는 증거, 전쟁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애국적 노력과 헌신성을 발휘하라. 조국 해방 전쟁에서 조선 인민의 역량은 유감없이 검열되었다. 김일성 장군님의 교시를 지침으로 인민에 충실한 복무자가 되자. 자, 군 출신 인사들과 보수 인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김원봉은 진짜 인간 쓰레기이며 직접적으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6.25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참여했으며 김일성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충일이라는 날이 순국 선열이나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는 날인데 직접적으로 그들을 죽이는 데 참여한 인물을 대한민국 통치자가 따로 언급했다는 데 있죠. 자, 국군의 정체성을 문재인은 광복군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인간 쓰레기이며 국군의 적인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저 광복군의 부사령관이었고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및 군무부장을 역임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국군의 정체성을 항일, 독립운동으로 못 박아버리기 위함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국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실제적인 군의 모체로 삼고 있는 집단은 해방 후 국방경비대입니다. 문제는 이 국방경비대가 1946년 해방 직후 미군정에서 만들어졌고 이 집단은 오히려 일본군, 만주군 출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1940년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임시정부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광복군을 조직한다라고 발표하며 역사적인 한국광복군 선언을 공표했습니다. 실제로 광복군은 당시 장제스의 지원을 받았고 위에 김원봉의 합류 등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췄죠. 물론 1000명 단위로도 못 갔던 집단이긴 합니다. 그런데 1945년 국내 진공작전 등 일본 제국이 사실상 망해가면서 여러가지 계획을 짜던 중 일본의 항복으로 갑작스러운 조국의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임시정부는 이 해방 과정에서 당연히 국내로 들어오고자 했지만 미 군정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임시정부는 국내로 들어가기 전 4가지 요구사항을 미 군정에 전달하는데 이것이 당시 신조선보 1945년 11월 21일에 실려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면 1. 조선의 치안 유지는 우리 스스로 할 것이다. 2. 신국가 건설에 필요한 군대를 귀국 후 구성할 것이다. 3. 귀국 후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미 군정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당연히 미 군정은 웃기는 소리라며 임시정부의 요구사항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부의 입장으로서의 귀국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광복군 인원들이 무장한 채로 귀국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 정부로서의 성격을 미 군정은 임시정부뿐 아니라 어떤 단체도 용납하지 않았고 오직 미 군정만이 합법적인 통치 집단임을 명확히 했죠. 임시정부의 요구사항을 보면 오늘의 주제, 신국 건설에 필요한 군대를 귀국 후 구성한다. 이 부분을 봐야 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미 군정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군이라는 무력 집단을 구성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제반사항을 협의되지 않아 일본 제국이 항복한 것은 1945년 8월이지만 임시정부 주요 인사들은 1946년 6월경 귀국했습니다. 그것도 개인 자격이었고
당연히 임시정부의 수장 김구는 이후 창군 작업에도 참여하지 못했죠. 자, 미군정은 1945년 9월 1일부터 남한 내의 모든 의용군 및 준군사단체의 즉각적인 무장 해제를 명령받고 착수합니다. 실제로 해방 전국에서 국외에 있던 광복군이 아니더라도 별의별 준군사단체가 설치되었습니다. 학병동맹, 중앙육군학교, 조선국군준비대 등이 있었는데 당연히 모두 미 군정 하에서는 불법단체로 간주했습니다. 단 군대의 필요성은 미군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1946년 초에 국방경비대 창설을 시작하고 당시 1946년 1월 21일 군정청 경무국에서는 이런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38섬 이남 조선에 있어서는 조선국방경비대만이 유일무이한 군사단체이며 그 밖에 어떠한 군사단체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해방 후 미군정의 지원을 받은 그럴듯한 정식 군대 국방경비대가 1946년 말까지 연대급으로 조직되었고 각도의 대도시를 기준으로 창설되었습니다. 국군은 실제적인 부대로서의 자신들의 모체를 이 국방경비대로 잡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데 대한민국 국군의 모체 국방경비대 1에서 9연대까지의 책임자를 알아봅시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1연대 태능 최병덕 일본군 소자 출신, 2연대 대전 이형근 일본군 대위 출신, 3연대 1위 김백일 만주군 대위 출신, 4연대 광주 김홍준 만주군 대위 출신, 5연대 부산 박병권 일본군 소위 출신, 6연대 대구 김영환 일본군 소위 출신, 7연대 청주 민기식 일본군 소위 출신, 8연대 춘천 김종갑 일본군 소위 출신, 9연대 제주 장창구 일본 육사 후보생 출신. 자, 여러분 보이세요? 대한민국 첫 번째 공식 무장 집단으로 평가받는 국방경비대의 책임자들은 100% 일본 제국군이거나 일본 제국 휘하의 만주국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초기 가장 핵심적인 군 인사들을 배출한 곳은 바로 미군정이 세운 군사영어학교인데, 웃기는 게 이 교육기관은 원래 미국이 균형을 생각해서 만주군, 일본군, 광복군, 그리고 좌익인 학병동맹과 국군준비대 등에서 골고루 뽑아 장교로 임관시키려고 했는데, 좌익은 미군정의 정책을 원래 거부했고 광복군 소속자들은 자신들의 정통성 때문에 입교를 거부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초기 최고의 엘리트를 배출했던 이 군사영어학교는 죄다 일본군, 만주군 출신자들이 들어가 100명이 넘는 고위장교가 배출되었죠. 110명의 수료자 중에서 87명이 일본군 출신자입니다. 사실 창군의 주역과 6.25의 주역은 거의 대부분 이 군사영어학교와 원래 일본군 출신에서 바로 군 장교로 특채된 인물 중에서 나왔습니다. 백선엽, 이응준, 최병덕 같은 사람들이었고, 군의 가장 핵심 인사인 육군참모총장에 무려 13명이 이 군사영어학교 출신입니다. 대충 보면 6.25의 영웅 김종호, 백선엽과 최병덕, 정일권, 최경록, 민기식, 김계원, 김용배, 장도영 등 여기서 대한민국 군의 실권자들이 거의 다 나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후에 나온 게 바로 국방경비사관학교, 지금 육사의 전신이 만들어졌고 이 군사영어학교가 폐지되고 나온 국방경비사관학교 1기생부터 육사 1기로 인정하고 박정희, 김재규 같은 경우가 이곳의 2기였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뭔지 짚어봅시다. 광복군은 실제로도 대한민국 군의 모체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군정은 광복군이라는 단체를 정식 군사단체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또 아예 배제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건군의 작업에 광복군을 참여시키려고는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건군의 일부로 말입니다. 그런데 광복군 출신자는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정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참여를 대부분 거부합니다. 군의 핵심 장교를 선발한 군사영어학교 같은 경우 졸업자 110명 중 광복군 출신자가 개인 자격으로 딱 2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군사영어학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졸업생이 겨우 110명밖에 안 되지만 78명이 이후 장군으로 진급합니다. 90%에 가까운 인원이 대한민국 핵심 지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한민국 군이 모순 그 자체입니까? 자, 건군의 모체와 정신, 더 나아가 국가 그 자체를 임시정부에서 계승하고 그 임시정부의 군대, 광복군을 계승하는 게 대한민국 국군인데, 실제 그 군을 만드는 창군의 작업을 진행시킨 곳은 바로 미국이고 그 군의 핵심 인사는 일본군, 만주군 출신자들입니다. 즉 모체는 광복군, 실제 창군은 미군, 핵심 인원은 일본군, 만주군 출신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감이 오십니까? 이러한 모순을 알기 때문에 문재인은 국군이 광복군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항의를 강조하기 위해 김원봉이라는 인물을 일부러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원봉을 언급한 것은 진짜 미친 소리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김원봉은 항의를 했을 뿐 국군과 국가 그 자체의 적입니다. 물론 광복군이나 임시정부 출신자들이 창군 과정에서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방경비대 창설의 총책임자격인 미 군정 군사조직 최고 기구인 통일부장에 임시정부 참모총장 출신 유동열이 참여했죠. 또 광복군 출신 송호송이 연대장과 조선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에 임명되는가 하면 광복군 출신 최원계 같은 사람도 국방경비대 여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했지 임시정부나 광복군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수립되고는 일단 명분상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청산리 전투 참전, 북로 군정서, 광복군 참모장을 역임한 이범석이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에 취임하며 사실상 국군의 책임자가 되었고, 미 군정 때는 참여하지 않은 광복군 출신자들 안춘생, 김신, 박영준, 권준, 김홍일, 최용덕 등 많은 사람들이 국군에 참여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군은 전개 과정에서는 일본군, 만주군, 광복군을 비롯해 들쭉날쭉했던 국내 군사 단체들까지 모두 받아들인 단체였고, 이 과정에서 좌익 군사 단체들까지 숫자를 채우기 위해 모두 받아들여 남로당 프락치나 공산당 인원까지 있어 이후 여순 사건 이후 숙군 작업에서 10만도 안 되는 군대에서 5,000명 가까이 숙군당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도 이때 남로당으로 걸려 죽을 뻔했죠. 즉 해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행정권과 군권은 1948년 미 군정으로부터 정식 이양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임시정부를 계승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군 역시 그 뿌리를 광복군과 항일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다시피 국군의 실제 정체성은 1946년 국방경비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이후 두 번의 공산주의 국가와의 대규모 전쟁을 치렀습니다.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이 그것이죠. 국군의 정체성 그 자체를 독립군 혹은 항일운동에서만 찾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오히려 광복군보다 더 큰 규모의 항일 군대가 북한 인민군의 주력이 되는 조선의용군이 있으며, 일제와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집단에서는 좌익 쪽 세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육사 출신자들을 비롯해 군 출신자들은 이를 경계합니다. 문재인이 김원봉을 언급한 것처럼 국군의 정체성과 국군이 적으로 삼아야 할 대상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보다시피 군이라는 기관과 국가의 정부 역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국군이 광복군의 정신을 계승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어디까지나 계승의 차원일 뿐, 그들은 국군이 1946년 미군정 하에서 탄생했음을 강조합니다. 정신적으로 어떠한가와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떠한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국가관도 이와 비슷한데 임시정부를 계승만 하고 있지 실제 대한민국의 모든 예우나 편제상 임시정부에서 직위를 역임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 박은식은 임시정부의 대통령일 뿐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예우나 직위도 인정받고 있지 않으며 그저 독립운동가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일 뿐이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지 국가 그 자체로 실제적 인정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초대 총리는 이범석이지 임시정부의 이동희가 아닌 것과 같죠. 또한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임시정부 역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 앞의 역사를 계승하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는 국군의 뿌리를 대한제국의 군대와 대한제국 말기의 의병운동, 일제와 항일 무장단체나 만주의 독립군에서 찾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끝도 없겠죠. 대한민국 해군은 그 뿌리를 아예 충무공의 조선 해군에서 찾고 있으니 말입니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바로 이 국군의 정체성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북한군 창설에도 가장 중요한 군대라 할 수 있는 조선의용군의 뿌리인 김원봉의 서운을 추진했다가 반대 여론에 막혔고, 이후 곧장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투사들을 육사에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6.25 전쟁사를 육사 생도들의 필수 과목에서 빼버렸고, 광복군,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을 육사교육 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군 역사에 편입시키라 라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앞서 광복군 부사령관이었던 김원봉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듯 광복군, 신흥무관학교는 현 시점에서의 국군장교 후보생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신흥무관학교 터에서는 한중 공동의 항일 무장투쟁과 이와 관련한 행사나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강조한 김원봉 역시 당연히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사실 공산당에 가입했다 해도 북한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홍범도 장군이 지금 시점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러한 이용을 당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정부의 역사 전쟁에 휘말린 케이스라 볼 수 있죠. 문재인 정부가 김원봉과 홍범도 장군을 부각한 첫 번째 목표는 현 시점 군이 중점적으로 잡고 있는 한미 동맹의 근간을 둔 군의 역사, 이것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0월 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라 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군의 정체성과 근간을 뒤흔드는 작업이죠. 즉 광복군을 계승한다는 차원을 넘어 현 시점 군이 잡고 있는 주적의 개념과 기본적인 방침까지도 부셔버리려 한 것입니다. 당연히 정권이 바뀌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국군의 날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한 날로 지정되었고, 공교롭게도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된 1953년 10월 1일이기도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김원봉을 대한민국 최고의 독립운동가라고 추켜 세운 것처럼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는 김원봉과 공산당 모두와 연결되어 있죠. 이 당시는 항일이 중요하지 이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중국, 소련 공산당에서도 전설인 김산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반공과 항일,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이 대한민국과 국군의 근간을 건드렸으며 윤석열은 그 대응을 바보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며 이전 그들의 정당에서도 이미 추모 사업을 실시한 홍범도를 보다 적절한 곳으로 모시겠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한 게 아니라 공산당이라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홍범도라는 개인에게서 출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군의 정체성,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재인이 밀어붙인 김원봉 서훈이나 국군의 날 같은 경우는 좌절되었지만 우리는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그 의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장 대한민국 국군의 아버지, 육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김원봉이나 지청천 장군이 아니라 바로 제임스 벤플리트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했고 아들까지 이 전쟁에서 잃었죠. 벤플리트는 한국군의 현대화와 전쟁 중 웨스트포인트를 본딴 육사의 설치, 이후 이승만에게 힘을 실어주어 한국군 40개 사단 증편 계획까지 그야말로 아낌없이 한국을 위해 일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문재인은 이 사람이 국군의 아버지, 육사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것도 아마 불편하고 불쾌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말이 맞거든요. 북한 인민군의 나팔수 정율성 공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이 집행되어 완성을 앞두고 있지만 이것이 완성되어 후대에까지 역사 공원으로 남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것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침략 전쟁에 참여하고 그 침략의 주체인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한 김원봉이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추대될 뻔한 것처럼 말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빨아주는 사람들은 북한에 가면 바로 김일성, 김정일 물고 빨고 있을 사람이다 라고요.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빨아주다 못해 헐어버린 그 김원봉이라는 인간이 바로 자기 처지가 위험해지자 북으로 올라가 김일성 물고 빨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인간을 또 물고 빨고 하는 인간들이 바로 당신과 대한민국 전 대통령이라고요. 1타 강사들이 김원봉이 김일성을 물고 빨고 한 일과 문재인이 정일성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한마디라도 비판합니까? 아니요, 안 하죠. 왜냐? 한패니까요. 천황폐하 만세를 외친 인간과 김일성 장군이 만세를 외친 인간이 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김일성을 물고 빨고 한 김원봉을 추대하고 대한민국 그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정일성 공원에 대해 단 한마디도 안 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망치는 진정한 반역자들이 아니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그 자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인간들을 영웅이라 하는 인간들이 바로 반역자지, 반역자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바로 역사 전쟁입니다. 감사합니다.